혹시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아내가 늦은 저녁 모임이 잦아졌나요? 그렇다면 꼭 경계하세요. 이것은 불륜의 적신호입니다. 황혼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불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의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세 곳의 의외의 장소와 그곳에서 어떻게 자신과 배우자를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30년 동안 제가 직접 상담한 수천 쌍의 부부 사례에서 나온 소중한 자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 부부가 40년 해로한 후 황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동창회에서 시작된 불륜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 모임만 조심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가깝고 일상적인 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차 부부이자 30년 경력의 부부 상담사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제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등산만이 노후 불륜의 온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불륜의 72%는 사실 다른 장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불륜이라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30년간 2,000쌍 이상의 부부를 상담하며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 모임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위험한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수십 년을 함께 한 부부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는데 갑작스러운 불륜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입니다. 67세 김영호 씨와 65세 이미라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대학 때부터 만나 40년 넘게 해로한 부부였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고 이제 둘만의 황금기를 즐기려던 찰나였죠. 그런데 김 씨가 최근 SNS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옛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특정 여성과의 대화가 잦아졌고 결국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감정적 교류가 깊어졌고 결국 불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부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노후에 새롭게 찾은 소통 창구, 취미 활동, 사회적 모임이 때로는 위험한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산 외에 노후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동창회와 동호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첫사랑이나 짝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71세 박순자 씨의 경우 5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옛 짝사랑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점차 둘만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박 씨는 그저 오래된 친구일 뿐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결국 감정적 외도로 이어졌고 46년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댄스, 합창단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종종 우리는 그냥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곤 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자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이 함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동창회에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만약 혼자 참석한다면 항상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숨기지 마십시오. 셋째, 특정 이성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메시지는 피하세요. 그룹 채팅이나 공개된 자리에서의 대화는 괜찮지만 1대1 대화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5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륜 사례도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SNS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앱과 채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만남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63세 정혜민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만났고 게임 속에서 서로를 돕는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게임 밖에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남편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그저 새로운 취미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최영숙 씨입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서 40년 전 헤어진 예지 연인과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확인이었지만 점차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배우자 몰래 통화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최 씨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감정적 외도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과의 대화가 너무 개인적이거나 친밀해지지 않도록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셋째,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결혼 상태를 분명히 하고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 내 배우자는 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륜의 온상은 놀랍게도 요양시설과 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은 예상외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해 자주 방문하는 과정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보호자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4세 이상철 씨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3년간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그는 비슷한 상황의 여성 보호자를 만났고 서로의 아픔과 고충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위로와 지지였지만 점차 감정적 의존도가 높아졌고 결국 불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9세 김미영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기 입원 중에 병원 봉사자로 활동하던 남성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그 남성의 관심과 위로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점차 더 깊어져 김 씨는 심각한 죄책감과 혼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임을 인지하세요. 배우자의 질병이나 장기 요양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관심과 위로에 쉽게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힘든 감정을 여러 사람과 나누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지 그룹을 찾아보세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그룹으로 만나는 것이 1대1 관계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가지 장소와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감정, 두려움, 기대까지 솔직하게 나누세요. 소통이 단절될 때 외부에서 누군가와의 대화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만의 시간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주말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매일 저녁 산책을 하는 등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노후의 변화에 함께 적응하세요. 은퇴, 자녀의 독립, 신체적 변화 등 노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배우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세요. 오랜 시간 함께한 동반자에게 감사함을 잊지 말고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작은 배려와 칭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세요.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쌓아두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작은 균열이 큰 틈이 되기 전에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30년간 상담해온 부부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73세 박정훈 씨와 70세 김은실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훈 씨는 4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취미였으나 점차 골프 실력이 향상되면서 지역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박 씨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회원 한 분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라운딩 후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서로의 스윙 자세를 봐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골프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점차 골프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고, 동호회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골프 이야기만 하는 순수한 친구 사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박 씨는 아침에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의 첫 시작이 되었고,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도 그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김은실 씨는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골프에 별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골프채를 새로 구입하고 골프 의상에 신경 쓰며 평소보다 빈번하게 골프장에 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식탁에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살짝 미소 짓는 모습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직접적인 대립이나 추궁 대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골프가 그렇게 재미있나 봐요. 나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당신이 가르쳐 주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골프에 관심이 생긴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웬 골프? 라고 물었지만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그렇게 즐기는 걸 보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 우리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말마다 아내에게 골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함께 9홀 라운딩을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박 씨는 점점 그 여성 회원과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아내를 소개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둘이 따로 만나던 그 여성과도 이제는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그 관계는 적절한 동호회 회원 간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김 씨가 골프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골프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당신과 그 여자 회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박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어. 하지만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단지 그 사람이 내 골프 실력을 인정해주고 은퇴 후 자신감을 잃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았어. 김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이 은퇴 후에 많이 힘들었다는 걸. 내가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치면서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요즘 당신 웃는 모습이 젊었을 때 같아. 그 대화 이후 박정훈 씨와 김은실 씨는 골프를 통해 제2의 신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지역 시니어 부부 골프 대회에 함께 참가하기도 하고 골프 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이 그들의 전반적인 소통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남편의 위기 신호를 비난 없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박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아내와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상담실을 다시 찾은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아내가 직접 추궁하거나 비난했다면 아마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지혜로운 접근 덕분에 오히려 우리 부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도 덧붙였습니다. 위기는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지요. 저는 그저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이 부부의 사례는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장소와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지혜로운 대처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박정훈 씨와 김은실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위기는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 상담사로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후 부부관계, 행복한 황혼, 인생 이막을 위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기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5가지 특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